어, 이번 영상은 그 3D Max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프리셋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이 프리셋인 바이패드의 피규어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이패드의 피규어 모드. 일단 바이패드는 이렇게 사전 뜻을 찾아보면은 양족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족 동물. 두 발 달린 생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뜻의 캐릭터 프리셋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해서 스키닝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크리에이트 탭을 클릭을 하면은 지오메트리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요 제일 끝에 보면은 시스템즈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바이패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쭉 드래그 하면 돼요. 쭉 드래그 하시면은 기본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바이패드는 다른 이제 3D 오브젝트들하고는 다르게 모디파이 탭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디파이 탭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모션 탭을 보면은 이제 관련 메뉴들이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피규어 모드라고 하는 거는 캐릭터도 이제 키도 다를 수도 있고, 뭐 팔 길이, 다리 길이, 뭐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여러 가지 체형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것들을 편집을 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규어 모드. 그리고 피규어 모드를 딱 끄면은 이제 이 상태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피규어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 요 클릭하시면은 피규어 모드로 들어가셔요. 메뉴가 심플한데 여기 스트럭처 쪽 메뉴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트럭처 쪽. 자, F3번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을 본 다음에 항상 이 캐릭터 작업할 때는 0점을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0점을 먼저 맞춰주셔야 되는데, 키를 한 180 정도라고 여기 하이라고 되어 있죠. 180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발바닥이 여기 푸스텝이에요. 푸스텝 요 회색 줄 하나 보이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요 부분이 딱 0점 정도에 오게 딱 끌어올려 줍니다. 뭐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뭐 맞춰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0점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요렇게 해서 메뉴들을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트럭처의 제일 위에 보면은 바디 타입이라고 있어요. 바디 타입.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 요 이제 각 본들이 이렇게 링크가 되었을 때 나오는 기본 축들이 있어요. 요 축들의 위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위치는 같고요.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다른 모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을 한번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뼈대로 보여주고요. 스켈레톤으로. 그 다음에 남자 체형, 그 다음에 여자 체형, 여자 체형 이렇게 보여주죠. 쉐이딩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클래식 있어요. 클래식. 이제 맨 처음에 캐릭터 스튜디오가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는 요 모양이었어요. 요 모양.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체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본의 링크가 되는 요 위치, 축 위치는 뭐 달라지진 않아요. 체형이 달라진다고 해서.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식 형태로 기본 세팅을 하는 걸 선호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조로만 보면 좀 복잡해요. 구조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 여기
여기 보면은 스키마틱 뷰라는 단축 메뉴가 있어요.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바이팻의 링크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운데다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펠비스 골반에서 시작을 해서 척추를 타고 척추 주위로 양 팔과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요 구조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는 구조예요. 네, 요거는 일단 접어 놓고요. 자, 스트럭처 메뉴 한번 볼게요. 뭐 직관적이에요. 목의 링크의 개수, 이렇게 스파인의 링크의 개수. 저는 좀 캐주얼한 캐릭터 작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테일 링크, 포니테일 링크,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이렇게 옮겨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옮겨보고. 요 개수는 정해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얼굴에 링크가 돼요. 얼굴에 이렇게 링크가 돼요. 그 다음에 핑거, 손가락의 개수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고요. 5개 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핑거 링크, 손가락 링크의 개수 이렇게. 손끝에서 링크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를 빼면은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한 번에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어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 발가락 링크는 기본적으로 3개를 제공하죠. 토 5개, 그리고 발가락 링크도 지금 3개로 되어 있죠. 근데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가락을 다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팅은 하지는 않고요. 세팅은 하지는 않고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해가지고 발끝 관절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발끝 관절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접힐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랍은 이렇게 무기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무기본 같은 게 맥시멈 3개까지 제공을 하고요. 요거는 따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앵클 어태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발목의 위치 기본 값은 0.2에요. 그 다음에 키 바꿔요. 키를 바꿔요. 이렇게 키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꼬리도 제공해요. 꼬리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포니테일하고 꼬리는 없앨게요. 이렇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트라이앵글 펠비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넥이라고 있어요. 트라이앵글 펠비스, 트라이앵글 넥.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있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요 펠비스, 골반에 양쪽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다리가 펠비스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스파인에 링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스파인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펠비스에다 링크를 거는 방법이 이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스파인 이제 따로 놀고요. 펠비스 따라서 다리가 움직이는 링크 구조가 돼요. 링크 구조가 돼요.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게임 엔진에서 구조를 요렇게 인식을 해요. 대부분의 게임 엔진에서 요 스파인 여기에 허리에 링크가 달려 있는 캐릭터는 없죠. 실제로 다 다리는 골반에 달려 있죠. 근데 요게 3D Max 이제 처음 개발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가 여기에다가 처음 링크가 돼서 개발이 됐고요. 요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요 기능이 추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스파인에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실제로 목을 돌려보면 목 따라서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목만 돌아가요. 목만. 근데 링크 구조를 보면은 양쪽 팔 이제 쇄골부터 시작을 하죠. 쇄골부터 시작하는 양쪽 팔이 목에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에. 그쵸? 그래서 실제로 목을 움직여 보면 링크가 따라다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렉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스파인 1에 링크가 붙고요. 초기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라이앵글 펠비스 체크되어 있고 트라이앵글 렉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게임 엔진에 넣었을 때 링크를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안 생길 거예요.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손가락을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줘요. 그 앞발처럼 사용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너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너클. 실제로는 손뼈가 이렇게 나오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끝에 손가락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에 한 링크가 더 추가가 돼요. 엄지손가락 제외를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너클 같이 생긴 걸 작업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쓰라라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 트위스트 링크는 따로 안 볼게요. 트위스트 링크는 요거는 따로 이제 캐릭터 세팅할 때 한번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트라 요 기능도 이제 그 후에 추가된 기능인데, 원래는 이제 뭐 날개를 달거나 망토를 달거나 아니면 무기를 달거나 할 때 이제 실제로는 본을 사용을 했어요. 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을 하죠. 아까 바이패드 생성한 시스템에서 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게 본이에요. 본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엑스트라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요걸로 많이 세팅을 하면 돼요. 요 엑스트라로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모션이 다 저장이 돼요. 편하게 저장이 되고, 모션 그 엑스트라들의 모션을 바이패드랑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생성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링크를 추가하면은 링크도 생겼는데 색이 바뀌면서 이렇게 멀리 있는 애는 진해지고 가까이 있는 애는 밝은색. 그리고 링크의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BIP01이 얘가 BIP01이거든요. 코어본 BIP01이거든요. 근데 얘를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가슴 링크를 해준다. 그럼 링크가 바뀌었죠. 머리에 링크를 해준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키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 보면 시머트릭이 있어요. 시머트리 어파짓 기능. 클릭을 하면은 색이 정의가 되면서 좌우 똑같은 모양이 하나가 생기죠.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 양쪽에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줘야 될 때, 만들어줘야 될 때 사용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기능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카피 페이스트 기능 한번 볼게요. 카피 페이스트 기능. 원래는 이제 여기만 작동을 했는데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컬렉션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포스처 예를 들면 이제 팔을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형태 포즈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카피를 해주고 페이스트 어파짓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포즈가 붙여 넣어져요. 포즈가 붙여 넣어져요.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때 포즈 기능 애니메이션 때 설명을 따로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한쪽을 맞추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주고 종아리를 예를 들어서 짧게 몽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두 번 작업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카피 포스처 어파짓 이렇게 페이스트 어파짓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붙여 넣어서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요 기능 카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따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드 파일 세이브 파일은 일단 세이브를 하나 할게요.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세이브를 하고 포즈를 바꿨어요. 포즈를 바꾸고 팔 길이도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로드 해주면은 저장 있는 값이 다시 불러지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포즈라든지 이제 축에 대한 0점 정리라든지 이렇게 다 끝이 나면은 이제 바이패드 피규어 모드를 딱 꺼주고 관련된 작업들을 추가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네. 실습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무브라든지 여기 RK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브도 다 먹어요. 무브도 다 되니까 무브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같은 거 할 때 지금 축이 뷰로 고정이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로컬로 바꿔주면은 팔이 직관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축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로컬 각 오브젝트들의 이렇게 축 방향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축을 로컬로 변경을 해주고 작업을 하시면은 용이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피규어 모드 설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